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배우분들이 나와서 뭐 게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배우분들조차도 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 이 호칭들을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전공의, 전임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사가 되는 과정과 또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각 과정에서 의사들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각각의 호칭들이 어떤 상태의 의사를 지칭하는 건지 좀 설명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공부 기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대 합격하고도 6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또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공부와 수련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대에 합격하게 되면 1학년, 2학년은 예과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4년 기간을 본과생이라고 하잖아요. 6학년이니까 되게 초등학생 같네요. 저희가 이제 말할 때는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6년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의사 자격증이 주어져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 자격증도 졸업만 했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요. 맞아요. 처음 1학년, 2학년 예과 때는 어떤 과정을 공부하게 되나요? 네, 저희 여자 의사들 중에서 예과부터 시작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는 의대 공부를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의사 공부는 사실 본과 1, 2, 3, 4학년 때 시작을 하고 의예과 과정에서는 본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과 2년 동안에는 기초과학이라든지 뭐 수학 그리고 또 본과에서는 못 배우는 교양 과목들을 두루두루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의사가 공부만 잘해가지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한데 사실 본과에 가면 저희가 수업 시간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맞아요. 되니까 진짜 똑같은 교실에 앉아서 그냥 교수님들이 들락날락 바뀌시는데 다시 고등학교에 간 기분이죠. 맞아요. 근데 예과 때는 그래도 자기가 시간표를 선택해서 짤 수도 있고 원하는 수업들을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2외국어를 더 배울 수도 있고 뭐 댄스 스포츠나 뭐 양궁, 뭐 축구 뭐 이런 수업들도 다양하게 개설돼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예과 2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본과로 진입하게 되죠. 예과에서 본과 넘어갈 때 첫 시험이 해부학인데 그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네. 해부학 때 받은 성적이 거의 그냥 앞으로 성적이랑 쭉 비슷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다들 그 성적을 좀 잘 받아보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의대 예과를 통해서 본과에 간 경우랑 의학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본과에 들어오는 경우랑 뭐 공부하는 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같은 공부를 하게 되죠. 맞아요. 같은 데서 성적도 경쟁을 해서 받게 되고 본과 이후의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냐 살펴보면 본과 1학년 때는 기초의학에 해당하는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뭐 기초의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해부학도 있고 미생물학, 기생충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이런 바탕이 되는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요. 본과 2학년에 가면 그 1학년 때 배운 기초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학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잘 흔히 아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1학년 때는 이게 의사가 되는데 많이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2학년부터는 확실하게 이게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공부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1학년 때는 좀 더 그 뭐 세포나 조직, 인간을 더 분해한 단위에서 본다면 2학년 때는 그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 이 전체에 적용해서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질병과 치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배우니까 1, 2학년 때는 교실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이런 삶이잖아요. 맞아요. 2주에 한 번씩 시험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병원에 나갈
나가게 되죠. 저는 병원에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로 이제 1, 2학년 때 배웠던 그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또 뭐 적용해 볼 시간들도 있었고 해서 그때부터 배우는 게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학병원 가시면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가운을 입고 있고 교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그런 학생 의사 친구분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본과 3, 4학년 친구들인데요. 3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돌아야 되는 과들을 스케줄에 맞춰서 도는 거고 저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은 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메이저라고 하는 그 과목들은 3학년 때 이렇게 쭉 돌고 이제 마이너에 해당하는 과들 뭐 성형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 아니면 뭐 지역사회의학 뭐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은 4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해서 돌게 돼요. 그리고 4학년 거의 1학기 때까지 실습을 하고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사국가고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국가고시는 실기와 필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을 다 먼저 보고 1월경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필기 시험이 그동안 의대에서 배운 모든 과목들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봤었죠. 맞아요. 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틀 동안 계속 보는 지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이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의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라서 진짜 의대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1년을 또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부담감이 사실 있긴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드디어 나 의사요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는 일반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를 일반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반의가 되고 나서 거기서도 진로가 여러 가지로 나뉘죠. 그렇죠. 일반의도 이제 기본적인 진료들을 다 할 수 있고 처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가 된 이후에 군대를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일반인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공을 정하고 싶다 하시면 뭐 무슨과 의사라고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돼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는 과정이 보통은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 1년 그리고 레지던트라고 하는 과정을 한 3, 4년 정도를 거치면 우리가 전문의가 되게 돼요. 졸업 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반인인데 나는 전문의까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인턴 과정을 지원하게 되고 이것도 시험과 면접이 있어요. 원하는 병원에 지원을 한 뒤에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서 선발이 되면 인턴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인턴 선생님이 합격을 하게 되고 인턴 선생님들은 매달 다른 과를 돌게 돼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배워야 되니까. 네, 레지던트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과를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를 돌게 됩니다. 그 과를 도는 거는 어떻게 선택하죠? 뽑기예요. 운이 필요하군요. 네, 운이 필요해요. 어떤 뽑기냐면 처음에 인턴이 되게 되면 인턴 수련회라는 걸 하죠. 그래서 거기 수련회에서 인턴 선생님들 다 모아두고 뽑기를 해요. 내가 뽑은 그 뽑기 쪽지에 3월부터 2월까지 도는 게 다 적혀져서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인턴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전공이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느 과 레지던트가 되고 싶다 하면은 보통은 그 과를 체험을 해봐야 내가 맞는지 알 수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하던 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를 거의 꼭 돌아야 돼요. 이때부터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턴도 필수로 돌아야 되는 과가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은 필수적으로 돌아야 돼서 네. 그리고 또 과 자체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한 달에도 막 6명이 같이 돌 수 있다든지 뭐 일을 나눠서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배정이 되는데 지인쌤이 전공하신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인원 자체가 되게 적죠. 네, 근데 전공의를 하고 싶으면 인턴을 꼭 돌아야 되기 때문에 쪽지에 성형외과라고 적힌 친구들하고 열심히 바꿔야죠. 수소문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바꾸고 나서 인턴을 도는 친구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안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되니까 그죠. 되게 사정해야 네, 되잖아요. 안 바꿔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른 과를 지원할 것 같은 친구들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달 여러 과를 돌면서 수련이 인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인턴 수료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전공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과에 대해서 전공의라고 하면 그 전공의가 바로 레지던트거든요. 이 전공의들은 내가 이 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말합니다. 전공의가 되려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과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원하고 싶은 과에서는 의대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인턴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런 성적, 그리고 인턴 시험 성적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각과의 전공의 티오에 맞게 의사를 뽑게 됩니다. 용어들이 여러 가지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사실 여기서 자격은 아직까지는 다 일반의 자격으로 똑같아요. 왜냐면 국가 자격 시험을 본 거는 의사 면허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까지도 일반의 상태인 거죠. 맞아요.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저는 내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근데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얘기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만약에 다른 과 전문의를 딴 뒤에 네. 다시 뭐 더블보드라고 하죠. 또 다른 과를 전공해서 2개의 전문의를 따고 싶으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는 전공의를 마치면 이 과에 대한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전공의 과정은 과마다 좀 기간이 다른데 뭐 내과 가정의학과는 3년 과정이고 이제 다른 과들은 되게 4년 과정이 있잖아요. 이 4년의 과정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과정은 사실 과마다 너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서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료를 직접 보는 것이 수련이기 때문에 외래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논문도 열심히 쓰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과정으로 3년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 저희같이 이제 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그 과정 그리고 수술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공부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거의 병동에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주치의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방에 하루 종일 있게 되죠. 계절이 지나가는 걸 모르지 않나요? 네, 외과 계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바로 뭐 드레싱하고 수술방에 갔다가 밤에 수술이 다 끝나면 한 뭐 9시, 10시 지나서 나오면 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밖에 잘 못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바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바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전공의 과정을 이제 무사히 4년을 다 마치고 나면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 시험이 아마 전문의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전공의 4년이 끝나고 나면 1월, 2월에 필기, 실기 시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험도 사실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요. 역시 의사 국가고시처럼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대망의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의 이후에는 어떤 진로가 있냐? 되게 다양한 진로가 역시 존재를 그렇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개원하신 분들 중에도 전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의를 따고 이제 본인 병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을 나와서 1차, 2차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인 것 같고 또 대학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공부할 게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전임의라고 해서 펠로우 선생님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전문의로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지금 오세진 선생님이 피부과 전임의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펠로우 과정, 전임의 과정 보통 1년, 2년 정도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1, 2년의 펠로우 과정을 마치면 대학에 남아서 그 해당 세부 전공의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1, 2, 3차 병원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의사가 되고 난 후에 또 불러지는 다양한 호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고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여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좀 안 헷갈리시고 뭐 의학 드라마를 보실 때나 의사들을 만나셨을 때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